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우리 또 오늘 오손도손 얘기 나누려고 사랑방에 여러분 다 모으셨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얘기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리아랑 아리가 어떻게 여기 영어권에서 한국어 공부를 해서 2개 국어를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그 반대의 환경인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숙제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잘하고 싶겠죠.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나가고 이러면 부모님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른 기관, 뭐 학원, 아니면 뭐 앱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또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게 많이 생길수록 우리 부모님들을 헷갈리세요. 그렇죠? 어떤 게 진짜 맞는 방법이고 어떤 게 좋아서 아이에게 꾸준히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수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자꾸 까먹어요, 이제는. 뭐를 말하려고 했다가 나 뭐 말하려고 했지? 이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어갖고 왔는데요. 이 적은 것 중에 가장 제가 보니까 빨간색으로 많이 한 말이 그냥 놔둬야 해. 그거랑 관심을 유지해야 돼.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사실 그냥 놔두기가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꾸 좋은 길로 갖다 놔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거를 먹여야 될 것만 같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모님들의 마음인데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사실 이건 꼭 영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교육을 시킬 때 애가 이렇게 반듯한 길로 가려고 하면 너무 잡아 막 끌어다가 막 족쇄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막 벗어나고 싶겠죠. 반항심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도 돼. 너무 방목을 할 수는 없지만은 차라리 저는 방목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은 굳이 억지스러운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모습대로 잘할 수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학에 관심을 있어서 잘하고 싶은데 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 참 그렇게 저희의 수학 선생님들은 다 그러셨는지 좀 운이 제가 나빴던 것 같아요.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틀리는 개수대로 그냥 때리면 그냥 말 텐데 그 공포 분위기도 있지만 꼭 칠판 앞에서 이렇게 자꾸 때린다거나 이제 애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그 막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대걸레 자루로 때리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좀 그런 선생님들을 운이 없어서 만난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학교 뭐 3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갖다가도 이게 재미보다는 공포의 학습이 된 거죠. 아, 이거 틀리면은 또 친구들 앞에서 망신살 당하면서 두들겨 맞겠구나. 그런데 이 두들겨 맞자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겨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냥 딱 교무실 찾아가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맞을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수학이 다가 아니잖냐. 수학이 다가 아니다. 선생님, 이거 말고도 저 다른 거 잘하는 거 있는데 너무 때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웃으시면서 제가 교무실에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웃으시면서 그다음부터는 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학년을 또 올라가니까 또 맞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은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가? 그냥 수학은 맞는 과목인가 보다. 참 짜증나고 싫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 시간만 되면 막 도망가고 싶고 하다못해 수학 시험을 볼 때는 막 전쟁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막말로. 내일 어떻게 하면 수학 시험을 안 볼까? 이런 공포 때문에.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막 그런 게 싫었었는지 지금도 좀 긴장되거나 큰 일을 맡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악몽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나가서 또 문제를 못 풀어서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꿈들을 꾸기도 해요. 그 꼭 수학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수학 선생님들 참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고요. 아주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만난다면은 아,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죠. 선생님들 이제 연세 많이 드셨겠지만은 뼈저리게 배운 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겠다. 교육을 시킬 때. 피아노 학원도 왜 친구들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막 이렇게 손등을 맞았던 친구들도 있고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피아노 건반만 봐도 막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이 교육이 절대 공포의 대상 아니면 싫은 어떤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집안에서 교육을 받아 이렇게 자랐겠죠. 저희 부모님들의 특징이 억지로 시키는 게 정말 없으셨어요. 제가 수학을 빵점을 받아오던 저 실제로 빵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3번으로 다 내리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3번이 하나도 안 나왔고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영원한 지금도 웃으면서 말을 해요. 추억이 돼서 저는 리아나 아리가 빵점을 받아와도 할 말이 없는 엄마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수도 보면 뭐 저럴 수도 있지. 그 대신 배우면 돼, 실수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게 되는 것도 있고요. 영어는 100점이라면 수학은 50점도 맞고 너무 풀기 싫어갖고 막 샤프심 잘라다가 이렇게 길이도 재보고 머리카락 빼다가 길이 재보고 막 별짓 다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밥 먹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에 지장이 없어서 우선은 영어에 너무 많이 부모님께서 마음을 쓰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굳이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 그 생존의 이유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아이의 정서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어떤 why, 왜라는 그 목적이 없다면은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 꼭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중에 이제 아이의 연령대가 어리다. 영유를 보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영어 공부를 오래 했고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배우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어요. 그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어머니들의 입장이라면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리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정말 된다면 라면 보내겠어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인 능력은 돼요. 얼마든지 이 녀석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애가 너무 싫어해요. 영어를 말하기도 싫어하고 영어책 읽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 저는 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 너무 경제적으로 빠듯해요. 저는 솔직히 그게 돈이 남아도요,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저는 그것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보시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겠지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을 저로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연다면은 물론 시세도 중요하고 마케팅 중요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막 비싼 고가로 막 화려하게 차려놓고 비싼 교재를 써가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학습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는 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미 리아리의 아버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정 교육이 되려면은 그냥 적절한 선에서 내가 밥 벌어 먹고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똑바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내가 너무 힘들게 뭐 두 개의 일을 뛰면서까지 아이를 영유를 보내야겠다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노력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자꾸 본전을 찾고 싶어져요. 본전에 대한 본능은 누구나 인종, 국적,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내가 200만 원을 넣었으면은 아이가 200만 원어치의 영어를 막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저도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리아랑 아리한테 책도 새 거로 전집을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새 거를 사줬는데 애가 똑바로 안 읽고 하면은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너무 뻔하잖아요. 야, 너 그거 엄마가 사주냐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안 하고 싶어도 애가 나태한 거 보면은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교육에 있어서도 좀 미니멀라이즈,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해서 아이도 부모도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유를 만약에 보내고 싶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럼 만족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저는 영유를 보내지 않고도 어머니들이 요즘에 엄마표 영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또 요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가 꾸준히 공부를 하시되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놔둬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한 발짝 두 발짝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해서 아이가 나를 쫓아서 막 달려오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책 한 권을 뭐 읽으셨어요. 소설 한 권을. 뭐 얄팍한 거라도. 그런데 아이한테도 요만큼을 같이 읽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발짝 앞서 가도 뒤돌아서서 아이가 읽고 있는 동화책 딱 펼쳤을 때 양쪽 페이지에 5개 이상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태 거를 읽어주셔는 안 돼요. 절대 글밥은 조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 글보다는 그림이랑 상황 판단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책을 읽어주는 것만이 절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애가 책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관심의 유지잖아요. 애가 관심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애가 웃고 있으면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는 막, 저 왜 저래? 막 이게 답답해. 뭐 좀 글밥도 많이 있는 거 읽어서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똑같은 영어 만화를 봐도 막 영어 막 샬랄샬랄 해가지고 글자 많이 막 영어 소리 많이 들리는 거 들었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마음일 뿐이고요. 아이가 그냥 별거 없어도 웃으면서 보고 아이들 중에 왜 나 그거 또 볼래? 나 그거 또 볼래? 엄마 나 그거 또 틀어줘. 이러는 아이들 있죠. 크게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 입장에서 그거 말고 많이 봤으니까 다른 거 봐. 그러는 순간 이제 대화도 단절이 되겠지만은 애가 이제 짜증도 나고 그러는 순간에 관심도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기 아니면 아이패드, 뭐 태블릿으로 앱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태블릿 그만 봐, 뭐 유튜브 그만 봐, 넌 맨날 핸드폰이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화나죠. 계속 하루 종일 한다면은. 그리고 눈도 나빠질 것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닙니다. 아이한테요, 그만해 라고 해도 그만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미 그냥 우리의 생활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핸드폰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애들한테는 보지 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립적인 길을 찾으려면은 쓰게 하되 어느 시간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봐도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많잖아요. 뭐 그게 아트 크래프트 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가 된다거나 아니면 요즘엔 게임하면서도 유튜브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도 그런 영어들 뭐 만화들 많습니다. 아이가 웃고 오래 보는 거를 그냥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막 틀어주면 어떡해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만큼 수준을 끌어올리셔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그 오락하는 거 애들 보여주면은 막 많은 말을 하잖아요. 진짜 실제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확 늘 수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리고 말도 늘 겁니다. 근데 욕설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막 오락하다 말고. 그러면 그 욕설이 부모님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거기까지는 스스로 또 수준을 올리셔야죠. 지금까지는 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조금 커서 학교를 더 다니게 되면은 이 영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어 교육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보다는 해결책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고학년이 될수록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영어 공부가요, 아무리 영유를 보내고 이렇게 회화 위주로 돌아가도 입시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문제이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죠. 저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은 입시가 됐든 그게 토플 시험을 봐야 하든 수능이든 간에 그냥 영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도 알겠지요. 그래도 이 단어 하나가 이런 의미구나. 나 그때 만화에서 뭘 봤었는데, 그때 미식축구 하는 거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가수가 이렇게 노래 가사에 있었는데 하면서 그냥 꾸준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시, 토익, 토플까지 다 끝나는 대학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입시가 아닌 길로. 그러면 이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 주시되 점수 위주의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면은 또 그냥 그 문제 맞추기로 어떻게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냥 흥미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입시 문제 푸는 거로 같이 시너지라면 시너지고요. 반감이라면 상쇄를 시키는 반감이겠지만은 그래도 흥미를 꽉 잡아주세요. 그걸 놓치지 않게. 남자아이들은 스포츠 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로 이렇게 몸을 풀기도 하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도 영어로 익힐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보여준다거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크업 아니면 패션 아니면 이렇게 집안 꾸미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유튜브로 너무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떤 필터링이 다 되지 않은 그냥 생의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괜찮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튜브를 즐겨본다 하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맨날 TV 보냐? 이러지 말고 이제 그냥 보게 좀 어느 정도 시간 제한 두고 이제 같이 타협을 해서 그냥 보게 그냥 두십시오.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물론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그게 맞지만은 저라면은 성적 나빠도 아이가 반듯하게 크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성적은 좋은데 애가 막 어떤 반감이 있어서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가고 더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저는 행복한 아이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건 아이의 행복이잖아요. 나의 행복이 소중하듯이. 그래서 뭐가 더 큰 그림인지 좀 마음으로 더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교육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잖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너무 개인적인 건 또 그렇지만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Q&A 이렇게 그냥 얘기 가볍게 또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다가 저도 조금 연습한 다음에 우리 생방 한번 재밌게 해보죠. 여러분, 오늘도 긴 얘기지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